nice too. I know it's been a while. 안녕하세요. 김종준의 딱 한 놈만 판다 134번째 이야기를 조금 늦게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좀 계산할 게 좀 있어 갖고요. 자, 어저께 경기죠. 4개의 경기가 열렸습니다. SK와 키움이 문학에서 만났고요. 두산과 기아가 잠실에서, 그리고 롯데와 KT가 사직에서, 그리고 하나와 삼성이 대전에서 만났습니다. 자, 어저께 경기 중에서 관심이 갔던 경기는 역시 문학에서 벌어진 키움과 SK의 경기였죠. 시즌 막판 SK가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자, 이제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2게임 반에서 시작했던 경기는 어저께 키움이 5대1로 승리를 하면서 1게임 반차까지 줄어들게 됐습니다. 이제 설마 아직까지도 저는 설마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SK가 큰 위기인 것만큼은 사실이다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많은 SK 팬들께서 좀 걱정이 많으신데요. 뭐 아직까지는 1게임 반차까지 줄어들었지만 글쎄요, 아직까지는 설마가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SK가 6게임이 남았고 매직 넘버도 6이 됐죠. 그래서 전승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뭐 매직 넘버가 이겨도 줄고 두산이 져도 줄고 하는 부분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침에 계산을 해 보니까요, SK가 6개에서 5할 정도만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두산 8게임 남은 그 일정하고, 또 키움이 3게임을 남아있는 일정하고 보고 나서 제가 또 SK의 남은 경기죠. SK는 6게임이 남았는데 KT가 하나, 삼성이 3개, 그리고 하나가 2개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하나하고 2개고 KT가 중간에 하나 끼고 마지막에 삼성하고 3개가 남아있더라고요. 반면에 두산은 LG, NC가 2게임씩 남아있고, 기아, 삼성, 한화, 롯데 이렇게 1게임씩 남아서 8게임이 남아있고, LG하고 NC는 아직 일정이 하나씩은 안 잡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럼 6게임이 잡혀 있는데 오늘 기아랑 게임을 하고요. 삼성 오늘 기아랑 게임을 하고 내일 LG죠. 그리고 NC, 롯데, 삼성, 한화 각 1게임씩 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LG, NC 게임이고요. 키움은 기아, 그리고 3일 쉬고 기아 게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직 가서 이제 롯데랑 2게임을 하게 되는데, 삼성과 롯데가 어느 정도 키를 갖고 있더라고요. 예, 삼성과 롯데, 특히 키움 쪽에서는 롯데가 어떤 투수들을 넣을까? 롯데가 어저께 게임을 하고 오늘 게임을 하고 3일을 쉽니다. 그리고 두산전서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두산, 기아, 키움이라서 선발 피차 누구 집어넣을까도 굉장히 좀 궁금해지는 상황이고요. 물론 키움 입장에서는 요키시가 먼저 나가고, 롯데전 첫머리는 최원태 선수가 나가겠죠. 그리고 롯데전 두 번째 경기를 누가 던질지 모르겠죠. 브리검 선수가 들어올 수도 있고 못 들어올 수도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뭐 여러 상황을 봐서 키움은 87승 남은 3게임을 다 이긴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야구가 상대가 선발 피처가 누가 올라오던 지금 키움의 상태가 나쁘진 않은데, 근데 이제 3일 쉬고
게임 한다는 부분이 플러스일까 마이너스는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지금 봐서는 키움 입장에서는 플러스가 될 요소가 있죠. 그래서 기아전을 이기게 되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고요. 반면 두산은 어저께 유희관 선수가 잘 던졌고 오늘 이용찬이고, 기아에선 박진태 선수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기도 잡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린드블럼이 내일 나오겠죠. 내일 나와서 LG가 아마 차오찬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린드블럼 쪽으로 보고 있고요. 자, 린드블럼이 다 잡는다고 치면 일단은 3승은 잡아놨죠. 그리고 NC 후렌코프가 나올지 이영하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후렌코프라고 계산하면 오늘 NC가 이지학 선수가 선발이고요. 그럼 두산전에는 구창모가 들어올 가능성이 좀 많죠. 요걸 뭐 이동욱 감독이 조금 바꿔서 지난번에 두산전에 잘 던졌던 최성영 선수로 바꿀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프랭코프나 이영하와 구창모나 최성영이 만나게 되고, 자, 롯데예요. 그래서 창원에서 NC랑 하고 롯데랑 게임을 하게 되겠죠. 예, 롯데랑 게임하면 이영하 정도, 프랭코프 정도가 들어가면 롯데가 여기서 레일을 쓸지 안 쓸지도 모르겠다. 지금 뭐 로테이션 상으로는 뭐 박세웅이나 다익손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뭐 바꿀 수도 있죠. 3일을 쉬니까. 그리고 삼성전에서는 윤성환 선수예요. 로테이션상. 그리고 한화랑 게임도 한화 입장에서는 서폴드나 체드벨이 모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로테이션도 될 수가 있다. 서폴드까지는 아니어도 체드벨이 맞춰질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나서 LG, NC인데 이 두 팀은 와일드카드 있기 때문에 뭐 선발 피처들이 안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자, 반면에 SK 입장에서는 산체스가 오늘 나가게 됐고요. 김진영 선수가 나오죠. 내일 아마 체드벨보다는 장민재가 가능성이 높겠고, 그리고 또 SK가 하나가 빕니다. 더블헤더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가 비어서 그리고 KT전에 소사가 나가게 될 때 KT에서는 아마 김민 정도가 나올 가능성이 많고요. 그리고 삼성전에 김광현이고, 근데 삼성 첫 경기는 김광현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반면에 삼성은 최채영 선수가 나올 것 같고요. 가장 세죠, 지금 삼성 입장에서는. 그리고 삼성 두 번째 경기에는 산체스, 마지막 경기는 박종훈. 뭐 여기는 뭐 몰빵이겠죠. 근데 삼성은 아마 라이블리 선수가 한 번은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SK 입장에서는 오늘 경기 잡아야 되고요. 그래서 3승 정도, 네, 3승, 6게임에서 3승 정도만 하면 우승은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 계산을 해 보니까 롯데하고 삼성이 키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재미있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키움은 일단 3승을 가정하게 되면 87승이니까 굉장히 뭐 SK가 사실은 지금 팀 사정이 뭐 좀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서 조금은 걱정되는 부분이 있지만 설마는 아직까지는 설마이더라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요게 또 두산은 무가 없는데 키움은 무가 있어요. 그래서 SK도 무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87승이 되면 뭐 SK가 3승 정도를 하게 되고,
키움이 3승을 하게 되면 87승이 되네요. 예. 근데 요게 키움이 3승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은 물음표가 있어서 뭐 한다고 치고 그러면 SK는 최소 3승에서 4승은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죠. 이제 매직 넘버도 이제 똑같이 켜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예. 키움한테는 M3 정도 되겠네요. M3. 예, M3 키움이 한 게임을 지면 매직 넘버가 들어오게 됐네요. 그래서 M3나 M4, M3가 되나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두 팀을 견제해야 된다. SK가 설마가 결국은 여기까지 왔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럼 어저께 경기 잠깐 살짝 정리를 해 드릴까요? 자, 키움에서는 최원태가, SK에서는 박종훈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왔습니다. 뭐 선취점은 키움이 먼저 냈죠. 석점 냈고요. SK가 한 점 쫓아갔지만 결정적인 김하성 선수의 2점짜리 홈런이 7회에 나옵니다. 그래서 5대1로 키움이 SK를 5연패에 빠뜨리게 됐죠. 최원태 선수는 11승을 거뒀고 박종훈 선수는 11패가 됐고요. 결승타는 3회 1사 만루에서 행운의 유격수 땅볼을 친 이정호 선수가 기록을 했고 김하성 선수가 19호 홈런입니다. 이제 20에서 홈런 하나만 남았고요. 7회 2점짜리 홈런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최원태 선수 6이닝 동안 8안타, 4사구 하나, 삼진 넷, 실점 자책점은 1점이었습니다. 이어서 윤영삼, 김상수, 조상우, 오주원 선수가 나왔고요. 윤영삼 선수가 나왔을 때 조금은 게임이 움직였죠. 그러나 김상수가 나와서 잘 막아줬습니다. 홀드를 기록하게 됐죠. 4타자 상대에서 삼진 하나 위기를 넘어갔고요. 조상우 선수, 오주원 선수가 게임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박종호 선수 6과 3분의 1, 8안타, 4사구 넷, 홈런 하나, 삼진 5, 실점 자책점 5점 패전 투수가 됐고요. 신재웅, 백승건, 김주환 선수가 이어 던졌습니다. 자, 어저께 경기는 박종호 선수 보니까 좋아졌어요. 예, 점수는 5점을 줬지만 이전에 보여줬던 공들과는 좀 다르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나쁘지 않았는데 3점까지 주는 부분은 뭐 어쩔 수가 없었던 부분 같아요. 박정흠 선수 9번 타자한테 몸에 맞는 볼 나온 게 좀 컸죠. 그리고 나서 서건창 안타, 김하성 볼넷 1사 만루였는데 이정호 선수한테 유격수 땅볼이 나왔을 때 좀 백 끝에 맞았어요. 이 수비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김성현이 나름 자기 플레이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아웃카운트 하나가 늘어났고 한 점이 들어왔죠. 선취점이었고요. 그리고 박병호 선수 볼넷 내보냈는데 그리고 2사 만루였죠. 여기가 샌즈 선수가 정말 좋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느꼈던 부분입니다. 이게 타석에서 외국인 타자들의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LG의 페게로 선수는 자기 스윙을 끝까지 고집하는 스타일이고 이게 타석에서 수정하는 선수들이 좀 있거든요. 그게 아마 샌즈 선수가 그런 부분 좀 있습니다. 로맥도 자기 스윙을 그렇게 크게 바꾸지 않는 스타일인데 샌즈가 첫 타석에서 커브로 삼진을 먹었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타석도 안타를 쳤을 때도 3개 연속 커브가 들어왔었죠. 그래서 원볼 투 스트라이크로 몰렸는데 마지막 네 번째 커브가 약간 가운데로 좀 오긴 했는데 이 부분을 컨택 스윙으로 바꾸면서 안타를 만들어냅니다. 뭐 이 부분은 뭐 SK 배터리도 어쩔 수 없는 부분, 좀 더 멀리 벗어났어야 된다는 생각은 했는데 이게 이재원 선수가 바깥쪽에서 바깥쪽이 아닌 몸쪽에서 몸쪽으로 도는 커브를 사인을 냈는데 박종원 선수가 따라오질 못했어요. 그리고 그게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결국 컨택 스윙에 걸렸어요. 그리고 2루수였죠. 나주환 선수도 조금 2루 베이스 쪽으로 당겨져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타가 나왔고 한 점이 석점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뭐 잘못했다면 박정흠 9번 타자한테 몸에 맞는 볼을 줬다는 게 가장 컸죠.
그리고 나서 문제는 7회였습니다. 1사 후였죠. 박정훈 삼진을 잡고 서건창 볼넷 내보냈을 때 아니면 서건창이 타석에 들어왔을 때 투수를 바꿨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연기혁 감독이 박정훈 선수를 좀 꽤 길게 쓰는데 네 번째 타석이었거든요. 네 번째 타석인데다가 물론 도루도 사실은 확률이 좀 높았죠. 장정석 감독 쪽에서 뭔가 걸어올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박정훈 선수는 도루에 있어서는 부담감이 좀 있거든요. 결국 도루 주고 김하성 2루에 간 다음에 서건창이 2루에 간 다음에 결국 김하성이 홈런을 치거든요. 뭐 결과론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돌아보면 바꿨어야 되는 상황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왼손 투수를 바꾸던 누군가는 들어왔어야 될 박종훈은 이미 끝났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7회 2점 준 게 사실상 SK가 5연패에 빠지게 된 결정적인 벤치의 미스가 되겠죠. 물론 불펜 상황이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뭐 지금은 불펜 상황을 생각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은 지난 일요일날 김광현 선수 쓴 거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의 총력전 승부수를 걸었어야 되는 포인트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5점째를 주고 말죠. 그러면서 결국은 게임이 키움 쪽으로 완전히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자, 반면에 SK의 타선은 정말 심각합니다. 특히 2, 3, 4, 5 오늘은 어저께는 이제 김광민을 1번으로 놓고 한동민, 최정, 로맥, 고정욱을 2, 3, 4, 5 중심 타선에 갖다 놨는데요. 고정욱도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지만 최정, 로맥, 고정욱 한동민, 최정, 로맥 그리고 고정욱은 뭐 어느 정도이지만 그래도 아직 고정욱은 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수비에 대한 불안이 굉장히 큰 것 같고 그럼 좌익수를 누굴 쓸 건지에 대해서 부담감이 좀 생겼고 여러 가지 부분으로 지금 야수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특히 로맥이 3번 찬스 갔었거든요. 1사 1, 2루, 2사 1, 3루, 2사 말루 한 번도 살려주질 못했고 최정도 1사 1, 2루, 2사 1, 2루 한동민도 무사 1, 3루, 무사 1사 1, 2루 찬스가 없었던 건 아닌데 이 한동민, 최정, 로맥, 고정욱 이 4명의 선수가 정상이 아니다 보니까 게임이 안 됩니다. 예, 게임이 안 되면서 SK가 좀 심각해졌다 라는 생각이 들고 작은 것들이 이제 커 보이게 되죠. 이렇게 타선이 안 맞게 되면. 그래서 이 부분은 최근에 뭐 제가 이 설마를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SK가 어느 정도 영기혁 감독이 추구해온 야구에 있어서 지금 가장 큰 위기 한계점에 만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타선이 이렇게 경직되었을 때 어떤 대안이 나올까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지금 5게임째 보고 있지만 그리고 이게 좀 꽤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보다 디플레이션이 더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완전히 지금 SK는 디플레이션에 걸린 거거든요. 그 조짐은 시즌 초반서부터 있었던 거고 그게 점점 괜찮겠지 하다가 여기까지 와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디플레이션이면 어떤 처방 지금 사실은 어떤 처방도 들어가도 백효 무약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 SK가 좀 걱정이 되긴 하나 6게임 안에서 여태까지 해왔던 것들 지금 상황에서 안에 있으면요 한 게임도 못 이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러나 또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지나 보니까 정말 설마로
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자,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뭐 SK가 사실은 뭐 키움도 못한 게임은 아니지만 사실 SK가 무너진 게임이 맞다. 그리고 키움은 그걸 흔들리지 않고 잘 잡아냈다. 그러면서 5대1 승리, 그리고 1위에 대한 희망을 계속해서 이어간다. 키움 입장에서는 지금 1등도 1등이지만 2등 싸움이기 때문에 나머지 3게임을 다 잡으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런 부분에서는 오늘 6회 무사 1, 2루에서 김웅빈 선수한테 강공에서 병살타 나왔던 장면이 사실은 김하성 선수의 홈런이 나오지 않았더라면 굉장히 큰 포인트가 될 뻔하기는 했어요. 장정석 감독도. 근데 뭐 김웅빈 선수를 어떻게 가져가겠다는 뭔가가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지금 그런 거 포석하고 할 결은 또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포석을 둔다거나 이 선수를 포스트 시즌에 어떻게 써보겠다 이런 건 아닌 것 같다. 예. 지금 한 게임 한 게임이 키움은 포스트 시즌처럼 하는 게 맞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6회였기 때문에 좀 더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왼손 타자였고 다리도 그렇게 빠른 것 같진 않던데요. 예. 이렇게 해서 키움이 SK를 더더욱 궁지에 몰아갔고 키움은 가능성을 찾아냈습니다. 자, 다음은 기아와 두산의 잠실 경기인데요. 자, 유희관이 7년 연속 10승을 달성을 했습니다. 네 번째 대기록이라 그래요. 이강철, 정민철, 장원준 이렇게 해서 3명밖에 없었는데 유희관 선수가 그 네 번째 기록. 이 4명의 앞선 3명의 투수에 비해서 유희관 선수는 정말 대단한 기록이 아닐까. 본인 스스로도 스로벌러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서 너무 기쁘다 라고 인터뷰를 했던데 저도 유희관이나 윤성환이나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유희관 선수가 10승 8패 10승째를 거뒀고요. 이민호 선수가 선발 등판했지만 6패를 기록했습니다. 기아가 3회 무너졌어요. 예, 5점을 두산이 뽑아내면서 일찌감치 승리는 두산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6대2로 두산이 승리를 거뒀고요. 결승타는 3회에 1사 2삼루에서 최주환 선수가 좌중간 쪽에 안타를 쳐냈죠. 결승타 선취점이 됐습니다. 그 홈런 터커 선수가 9회 함덕주 선수한테 뽑아냈고요. 9호 홈런이었고요. 두산 입장에서는 함덕주가 계속해서 걱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민우 선수 5이닝 동안 8안타, 4사구 1, 삼진 넷, 6실점에 자책점 넷이었습니다. 임기준이 3이닝을 던졌고요. 무실점이었고요. 유희관 7과 3분의 2, 107개의 공을 던졌고 안타 5개, 삼진 5개, 실점 1, 자책점 1. 오늘 어저께 공 정말 좋더라고요. 그리고 최원준, 함덕주가 이어 던졌고 함덕주는 홈런 하나에 실점, 자책점 1점씩을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16과 3분의 2였습니다. 두산의 유희관 선수가 기아전을 2게임 연속 나가게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2게임을 합쳐서 16과 3분의 2를 던져서 3실점이에요. 그리고 안타는 12개 맞았지만 무사사구, 무홈런, 그리고 타율은 2할 1푼 1리였습니다. 그러니까 2게임 동안 거의 기아 타선을 완벽하게 막아낸 거죠. 그리고 점수 차가 꽤 큰 후에 준 점수이기 때문에 이 3실점도 사실은 안 주려고 했으면 안 줄 수도 있었던 점수라고 보셔도 될 정도로 기아 타선을 상대로 해서 굉장히 좋은 피칭을 보여줬고요. 어저께는 정말 좋은 공이었어요. 터커 선수 삼진 잡을 때나 보면 134km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어제는 패스트볼도 좀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터커 선수 삼진도 잡아냈고 삼진 어저께 5개를 잡아냈는데요. 역시 유희관답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난번 경기에서 유희관 선수가 거의 우타자에게 바깥쪽 기준으로 제가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게임을 그대로 또 다시 이용을 해서 오늘은 정상적으로 들어와서 효과를 또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유희관이 오늘도 호투 난관 없이 승리 투수가 됐고요. 자, 공격에 있어서는 유지혁 선수가 다리로 게임을 좀 풀어냈죠. 유지혁이 중전 안타 치고 나갔고 도루했고요. 그리고 이유찬이 중전 안타 쳤고 1-3루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유찬이 도루했죠. 그리고 정수빈이 땅볼을 쳤지만 점수 못 들어왔고 최주환이 2점 보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페르난데스 볼렛, 김재환의 행운의 피자 강습 안타, 오재일 1루 땅볼이고 박세혁 선수 타국대 1루수 실책인데 2루수도 실책이 나왔어요. 김선비 선수의 실책이 나오면서 여기서 게임은 끝나버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산은 막혔을 때 뛰는 야구가 됐고, 뭐 최근에 김태형 감독이 왼손 피처가 올라오던 오른손 피처가 올라오던 두산의 타선을 그냥 밀어붙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왼손 투수가 올라와서 왼손 투수 볼 못 친다는 부분에서 어느 순간 인터뷰에서 못 치는 건 올해가 좋지 않아서지 왼손 타자라서가 아니다 라는 부분에서 왼손 타자들을 그냥 밀어붙이더라고요. 그리고 뭐 상대가 누가 나오던 어떤 작전이 나오던 밀어붙이기로 했고 그게 어느 정도 맞아가고 있어요. 예, 결과도 나오고 있고. 자, 그러면서 지금 두산이 다시 한번 흐름을 타고 있고 분위기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재밌을 것 같고, 하지만 이제 8게임이고 제일 빡빡하죠. 일정상으로는 제일 빡빡하다는 부분이 있고, 하지만 린드블럼, 이용찬 전체적으로 선발 피차들이 괜찮고요. 타선도 김지환 선수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 뭐 오재일 선수도 나쁘진 않고 해서 재밌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해봤습니다. 자, 롯데와 KT 배재성 선수가 10승을 완봉승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롯데에서는 장시환, KT에서는 배재성 선수가 등판을 했는데요. 배재성 선수가 9이닝 완봉승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장시환 선수는 13패가 됐고 배재성은 10승 10패가 됐습니다. 결승타는 장성우 선수가 3회 무사해서 우중월 홈런, 선제 홈런이었고 선취점이었습니다. 장성우가 7호 홈런이었고요. 황재균 18호, 로하스가 23호였습니다. 홈런으로 5점을 뽑아냈죠. 배재성 9이닝 동안 5안타, 4사구 하나, 삼진 6, 실점, 자책점 없었습니다. 장시환이 5이닝 동안 4안타, 4사구 2개, 홈런 하나, 삼진 7, 실점 2, 자책점, 패전 투수가 됐습니다. 장시환 선수도 나쁘진 않았는데 2점 지고 타선이 뭐 한 점도 못 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최영환, 오현택, 박근홍, 송승준, 박진영 선수가 이어 던졌는데요. 박진영 선수를 빼고는 전부 실점을 했습니다. 5점이었죠. 홈런을 맞은 선수는 최영환하고 박근홍 선수였습니다. 자, 홈런 3방이 결정적이었죠. 3회에 장성우 선수, 그리고 6회에 황재균 선수, 그리고 로하스 선수가 대타로 나와서 우중월 홈런 3점짜리였습니다. 쐐기를 박아버렸죠. 3대0이었고 6대0을 만들면서 게임은 사실상 KT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오늘 배재성 선수가요, 1회 무사 3루가 있었죠. 장성우 선수가 브로킹 미스를 2번이나 하면서 무사 3루였지만 정훈, 민병헌, 전준우를 전부 땅볼 처리하면서 위기를 넘어갔죠. 그리고 2회, 4회, 6회, 8회였죠. 2회, 4회, 8회 병살타 3개입니다. 김민수 선수가 2개, 민병헌이 하나였어요. 볼 자체는 그렇게 뛰어났다는 아니었지만 공이 낮게 잘 갔고요. 이 부분은 뭐 롯데 타선의 집중력도 있었던 것 같고, 무엇보다 배재성 선수가 마음이 조금 앞선 게임이었죠. 정말 NC하고 게임에서 부담감 있었던 게임을 던지고 나서 조금 편해졌던 부분이 보여요. 그러니까 KT 선수들이 어느 정도는 편하게 게임을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홈런도 나왔고, 반대로 이제 집중력도 좀 떨어지는 부분도 좀 있었고, 하지만 결과는 7대0 완봉승이었고요.
배재성 선수가 10승 완봉승을 거뒀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자, 그래서 KT가 NC의 5강 M 매직은 줄여주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가능성은 열어두고 시즌 막바지를 치르고 있습니다. 자, 하나와 삼성 대전 경기였는데요. 윤성환 선수 정말 잘 던지다가 6회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삼성에선 윤성환, 한화에선 서펄두 선수였죠. 선취점은 서펄두가 먼저 했지만 6회에 역전을 당합니다. 김태균 선수가 8회 1사 만루에서 중견수 희생플라이가 결승타가 됐습니다. 점수는 삼성이 먼저 냈고 한화가 역전을 했고 삼성이 다시 역전을 했지만 한화가 8회 다시 뒤집으면서 5대3으로 한화가 승리를 합니다. 안타수 삼성이 8개고 한화가 5개였지만 승리는 한화가 가져갔습니다. 윤성환 잘 던졌는데요. 바꿨어야 될 상황에서 안 바꿨죠. 5와 3분의 2, 4안타, 4사구 하나, 삼진 5, 실점 둘, 자책점 2이었어요. 실책으로 시작이 됐었는데요. 좀 아쉬웠어요. 2사 후에 장진혁 선수였는데요. 이루수 박계범 선수가 충분히 잡을 수도 있는 타구인데 놓쳤고 결국은 게임이 한화 쪽으로 넘어가는 흐름이 됐어요. 오늘 윤성환 선수 정말 잘 던졌었거든요. 컨디션도 나쁘진 않았고 장필준, 최지광, 임현준, 우규민이 이어 던졌는데 최지광 선수의 볼넷이 문제가 됐습니다. 3점을 줬고요. 자책점은 2이었습니다. 서펄드도 삼성전에 약했는데 7이닝 던졌고 5안타 4사구 2, 삼진 4, 실점 1, 자책점 1였습니다. 이태양이 서펄드 선수의 승리 조건을 날렸죠. 두 타자에서 2안타 맞았고 김범수가 이 두 명의 주자를 홈에 불러들이면서 2점을 실점을 하게 됐습니다. 다행히 타선이 역전을 하면서 패전 투수는 안 됐고요. 김범수도 안 좋았고요. 그리고 신정락이 한 타자 상대하고 승리 투수가 됐고 정우람은 세이브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이성열 선수 타석이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책 후에 끊어줬으면 이란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윤성환이 잘 던지고도 오늘 올해 아마 가장 좋은 피칭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피칭을 보여줬었는데요. 아쉬웠습니다. 반면에 서펄드는 삼성 징크스 천적 약했던 부분을 해결을 해냈습니다. 오늘 서펄드 선수도 정말 좋았어요. 오늘 스피드도 있었고 과감했고요. 힘이 있는 피칭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좀 어젯밤과 아침에 좀 뭔가 계산하느라고 방송이 좀 늦어졌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요. 오늘 또 4경기가 펼쳐지나요? 네. 자, 오늘 주말 경기 계속해서 오늘도 4경기죠. 타이거스 기아와 두산 이용찬과 박진태, 그리고 롯데와 NC 이재학과 서준원, 그리고 한화에선 김진영, 그리고 산체스 대전이고요. 쿠에바스와 라이블리 수원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자, SK와 두산은 아무래도 글쎄요, 두산이 좀 유리할 것 같고 대전 경기는 SK가 어떻게 게임을 풀어갈지 좀 궁금해졌습니다. 자, KT와 NC 오늘 경기에서 어느 정도는 확실하게 구분이 될 가능성도 많은 것 같습니다. KT가 가능성을 더욱 키울지 아니면 NC가 어느 정도 정리를 하게 될지 오늘 어느 정도 결말이 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134번째 이야기를 모두 전해드렸고요. 저는 이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늦어서 죄송스럽고요. 이거 빨리 반장님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따가 4경기를 끝나고 다시 한번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